안녕하세요. 208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 컨벤션 뷰로의 이상열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국제회의 전담 조직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5차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그 5차 계획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국제회의 전담 조직의 역할들을 좀 강화하겠다. 뭐 아직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강화하는 걸 지원하겠다라는 게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있지는 않지만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대구 컨벤션 뷰로의 해산 이후로 국제의 전담 조직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테고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구만 지금 해산의 절차를 거쳐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이상열 국장님이 계시는 고양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야기들이 있어서 또 누구보다도 이 컨벤션 뷰로를 운영을 하시면서 좋은 실적을 내셨었기 때문에 이상혁 국장님이 요렇게 긴 시간 뷰로에서 계시면서 뷰로가 실제로 도시에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네. 1 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말씀을요. 되게 항상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인사이트 있는 얘기 해 주시고 또 뭐 오늘은 제가 국제회의 전담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만 얼마 전에 그 DI도 다녀오셨잖아요. 데스티네이션 네네네. 제가 인터내셔널에서. 고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들으면서 또 있었던 블루 스크린 그 쇼크 사태를 몸소 겪고 오셔 갖고 막 이렇게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남겨 주셨는데 혹시 시간이 네. 된다면 그런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그 이제 국장님이 컨벤션 뷰로 아까 이제 고향 컨벤션 뷰로에 저희 시작하기 전에 8년 계셨다고 말씀하셨나요? 만 8 년이니까 인제 올해가 9년 차죠. 9년 되셨구나. 아 진짜 네. 오래되셨네요. 근데 네. 확실히 그 정도 기간이 있으니깐 뭔가 이렇게 실적 가시적으로 되게 보이는 실적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뷰로의 대표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임기직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도 보면은 뭐 보통 이렇게 짧게 있다 가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국장님이 쭉 끌고 오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같이 오면서 이렇게 결국은 일종의 레가시가 될 수도 있고 실적을 남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컨벤션 뷰로라는 곳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일까요? 누구한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그런 기관인지. 컨벤션 뷰로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음. 그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쵸. 조직이고 또 예. 하나는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흔히 지원 말하는 조직이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컨벤션 뷰로가 역할을 하면 할수록 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건 분명한데 음. 일단은 1 차적으로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마이스하고 연관된 그리고 또 호스피탈리티 산업하고 연관된 분들이 직접적인 효과를 보겠죠. 음. 그리고 그분들이 효과를 보면 그분들이 어떤 2 차적인 그런 어떤 효과들을 창출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에다가 효과를 미치게끔 되니까 음음. 단순히 생각해도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컨벤션 뷰로가 어떤 지역적 파급 효과를 지역에 대해서 효과를 누리려면 그 도시 안에 그 행사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를 수용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인제 지역 음. 마이스 생태계 공급망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음. 이게 없으면 음음음. 이게 없으면 사실은 컨벤션 뷰로가 아무런 역할을 해도 음. 사실은 주민들한테 어필하기는 쉽지 않지만 음. 어쨌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컨벤션 뷰로의 역할은 1 차적으로는 직접적 역할은 행사 주최자들하고 지역에 있는 공급망 음. 둘을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게 음. 되는 게 음. 인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뭐 그게 형태가 행사 유치를 지원하거나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거나 음. 아니면 개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일 테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는 지역 그 로컬에 있는 커뮤니티죠.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상공회의소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회에 있는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들은 간접적인 효과죠. 그걸 통해서 음. 전문성을 향상한다든가 교육기회 창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 브랜드 향상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마이스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 효과를 미치게 될 때 고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컨벤션 뷰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음. 저희가 디스커버리 녹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지역의 이제 시나 도의 관계자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이제 이번에 이런 거 새로 만드는데 어디서 이렇게 자료를 찾거나 하는 부분들이 쪼끔 막막하시고 요새 유튜브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이걸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국장님을 오늘 모시면서 나중에라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지역의 관계자분들이 쪼끔 '아 내가 컨벤션 뷰로라는 게 우리 도시에 왜 필요하구나.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쪼끔 이해가 되셨으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행사를 갖고 있는 곳과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행사를 유치하는 업무도 하고 행사가 개최가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로컬의 커뮤니티라든지 뭐 단체라든지 이런 데들도 역량을 향상시켜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뷰로가 정말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을 뷰로가 '어떻게 다 하지? 몇 명이 있어야 될까?' 뭐 이런 '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고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음, 사람이 많으면 좋고 돈이 많으면 좋죠. 네네. 그렇지만 그거는 항상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그리고 네. 연간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시간과 자원의 분배,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행사 유치라고 하는 건 연중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내가 사람을 커뮤니케이션하고 할 때는 늘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요. 사업 중에 상반기에 해당이 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하반기에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간 사업 계획을 꼼꼼하게 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 뷰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정원이 7 명이거든요. 음. 정원이 7 명인데 그중에 저 빼고 저도 인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 네. 빼고 사실은 경영 지원 담당하는 친구를 예. 빼면 5 직원비. 명이 그쵸, 정원인데요. 그쵸. 근데 보통 우리 직원들은 혼자서 보통 태스크를 한 2개 정도 맡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정부로 맡으면서 사업을 4-5 가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게 뷰로 직원들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지역사회라든가 음.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음. 아니면은 또 대라든가 음.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하고 소정의 예산을 좀 확보하고 있으면 꼭 내가 음. 지팡이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음. 걸 통해서 업무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거고, 음. 결국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시하고 뷰로와의 역할 분담하고 그다음에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쵸. 예. 그 상호해. 그 그 그 이해를 시키는 게 음. 시간이 걸려요. 음. 그리고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시는 돈만 주고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음. 업무를 같이 사업 계획을 할 때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음.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 가지고 이것들을 예산을 우선 배치하고 하는 작업을 뷰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하면 이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5 개년 계획이나 3 개년 계획, 일본에서는 3 개년 계획하거든요. 예.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이유가, 저는 인제 지금은 인제 2023 년까지 계획이 끝나고 제가 인제 2024년 계획이 들어가고 하는데, 네예. 18 년에서 2023년 계획 만들어진 거에서 나와 있는 6 가지 핵심 과제, 그다음에 실행 방안들 나와 있는 걸 엑셀 실수로 만들어 가지고 음. 제 책상 앞에 붙여 놨었거든요. 아 그걸 네네. 붙여 놓고 매년 사업 계획할 때 우선순위에 음. 맞춰서 그런 것들을 달성하려고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계획이 분명하고 시하고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를 잘 만들면 음. 인원의 문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갖춰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지금 컨벤션 뷰로가 뭐 독립적으로 있거나 어딘가에 속해서 있거나 컨벤션 뷰로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들은 사실은 다 컨벤션 센터가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컨벤션 뷰로는 그러면 컨벤션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만 컨벤션 뷰로의 기능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센터가 없더라도 뷰로의 기능을 하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컨벤션 뷰로에서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미스, 편견 중에 가장 큰 거거든요. 예예. 사실은 후쿠오카가 일본 3대 마이스 도시인데, 국제회의 음. 도시인데 후쿠오카에는 컨벤션 센터가 없습니다. 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대학이나 호텔 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마이스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올해 이제 9년 차 때 네. 제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린 게 뭐냐면, 음. 컨벤 우리는 킨텍스가 있는데 컨벤션 뷰로가 왜 필요해?"라는 거였어요, 어허허. 의원님들 네네. 하는 분들한테. 아.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컨벤션 뷰로는 소위 말하는 센터는, 베뉴는 마케팅을 하더라도 유치를 하더라도 본인의 센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쵸. 킨텍스는 근데 마케팅은 컨벤션, 킨텍스를 채우기 위한 예. 그렇죠. 왜냐하면 베뉴가 결국은 마이스 시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 네네네. 이걸 채우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유치 예. 개최하는 건 그 사람들은 당연한 역할인 거죠. 음. 음. 그러면 컨벤션 뷰로는 그러면 킨텍스의 행사를 유치해 주는 조직이냐? 음. 아니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 못하다가, 제가 예를 들면 호수공원에다가 글로벌 이벤트를 해 가지고 한 3 일에 9만 명 뭐 이런 행사를 네네. 유치하고, 네. 기업 행사를 뭐 올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또 행사를 유치하고, 어. 호텔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어어. 이러는 걸 보시고 의원님들이 그래, 뷰로는 음. 킨텍스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를 위한 조직이구나."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신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 컨벤션 뷰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제가 편견이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컨벤션 뷰로하고 컨벤션 센터하고를 동일시 보는 거, 동일하게. 역할에 있어서 네. 동일시하는 것. 또 하나는 음. 뭐냐면, 컨벤션 뷰로는 국제회의만 유치하는 조직, 유치 아. 개최하는 일이 다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네. 이거 자체가 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음.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맞아.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컨벤션 뷰로에 지금 저는 종사하고 있지만, 네. 저희들 역할에 있어서 그런 책임도 일정 부분 있는 거죠. 아 저도 그 부분 저도 반성해요. 뭔가 정책하시는 분들이 다 마이스라고 하면 이걸 다 '해외에서 뭔가를 행사를 갖고 와야 된다.'라고만 자꾸 생각하고 모든 정책의 중심이 그쪽으로 아무리 뭐 외국인 유치 뭐 이것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외국인 유치가 뭐 국내 행사 외국인 안 오나요? 국내 행사도 외국인 얼마든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가 주최하거나 국내가 하는 행사는 뭔가 다 카운트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진짜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가르칠 때부터 뭔가 이게 너무 무슨 국제회의라는 단어에 국제자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쪼끔 '정의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 저도 진짜 같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센터가 없어도 컨벤션 뷰로라는 곳은 도시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고 있고 도시 안에서의 또 다양한 네트워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조력하는 일들을 해 주고 있다. 근데 이제 뭐 센터 내에 뷰로가 들어가 있는 곳들도 있지만 지금 국내에 많은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예전에는 사실 뭐 기억하시지만 다들 다 컨벤션 뷰로가 독립적으로 다 있었잖아요. 다 독립적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지금 독립적으로 있는 곳은 대구하고 고향만 있었는데 대구는 이제 올 5 월이었나요? 해산을 해 버렸고 지금 고향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고향도 사실 지금 이제 조직이 좀 바뀔 예정이잖아요. 그 대부분은 이제 관광재단이나 관광공사 아니면 컨벤션 센터랑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과연 그 방향성으로 해외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런 부분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버넌스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직의 음.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음. 운영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가 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뷰로 기능이 센터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음. 않아요. 음음.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뷰로가 움직일 수 있는 스코프이, 음. 범위가 센터를 마케팅 활성화하는 쪽에 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음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센터 안에 이런 조직이 있는 것들은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조직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센터 안에 이런 뷰로 조직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기초 지자체가
그 충분한 예산을 별도의 조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인력을 운영하는 것들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면 음. 사실은 센터를 통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당장의 도시 마케팅 부분까지는 못하지만 음. 어쨌든 일정 부분 뷰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해외에서는 근데 뷰로가 보통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뷰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유럽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영비를 대부분 지방 정부에서 많이 받습니다. 네. 지방 정부에서 이게 많이 받고요. 뷰로가 우리처럼 지방 관광공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별도로.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예전에는 이제 미국식하고 유럽식하고 조금 음. 다른데요. 음. 미국식 컨벤션 뷰로의 경우에는 레저하고 우리가 있는 마이스를 두 가지 같이 합니다. 하는 어어. 데가 많아요. 어. 그런데 얘네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펀딩 자체가 음. 시에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드 텍스나 최근에 이제 보면은 TID 텍스라는 거 있지 예예.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관광 특구세 그러니까. 정도 되는 건데 음. 그 예산을 통해서 시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컨벤션 뷰로에다 주고 하고 계약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음. 때문에 음. 운영하는 인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순환 보직이나 이런 거 정부 스타일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는 뷰로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쵸? 그냥 되게 오래 가잖아요. 성과를 내면 자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고 유럽은 사실은 예전에 보면 관광청 관광 조직이 있었죠. 예예. 처음에 예전에. 예. 근데 마이스가 확장이 되면서 요즘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중심으로 해군 계속해서 사실은 이 비즈니스 이벤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이스 관련 전담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음음. 일본도 사실은 일본이 컨벤션 뷰로가 한 70개가 좀 넘거든요. 예. 70개가 넘는데 얘네들도 예전에는 미국식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올림픽. 레저하고 같이 했죠. 음. 근데 요즘은 또 비즈니스 이벤트만 따로 하겠다라고 하는 컨벤션 뷰로들, DMO들이 늘어나고 있는 아 추세거든요. 일본에도요? 어. 일본에도. 그래서 이 DMO만 하겠다라고 하는 관광 조직은 따로 있고, 어어. DMO만 하겠다라고 하는 컨벤션 뷰로들이 한 8개쯤 늘어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만 봐도 태국은 아직 여전히 내셔널 컨벤션 네. 뷰로, 국가 컨벤션 뷰로 하나밖에 없는데, 음음. 말레이시아는 내셔널 컨벤션 뷰로, 국가 컨벤션 뷰로도 있는데 주 단위로 컨벤션 뷰로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는 거기도 보면 이전에는 페낭하고 해낭.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였냐면 사라와기였지 사라와. 않습니까? 예. 근데 올해 사바주에서 또 컨벤션 뷰로가 생겼거든요. 어. 이게 어. 확장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벤션 뷰로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레저 관광하고 컨벤션 뷰로들은 마이스를 중심으로 한 컨벤션 뷰로들은 기능을 분리하는 건 요즘 추세라고 볼 수 있고 음음. 호주도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고 서울에는 대신에 옛날에 그랬죠. 컨벤션 뷰로 안에 어떤 기능이 들어오느냐 하면 일단 유치 기능이 필요로 하는 스포츠 이벤트라든가 이런 음. 부분들을 새로운 동력으로 해 가지고 음. 나름 마이스를 통해서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음. 기능 확대라든가 역할 분담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전문화하는 추세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근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음. 좀 역행하고 있죠. 그쵸. 예. 우리는 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 나왔었던 뷰로의 인력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뷰로가 공사 안으로 들어가다 저도 뭐 공사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조직이 좀 힘이 커져야 하고 예산도 커져야지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뭐 고향도 7 명이 지금 정원이다라고 하셨는데 7 명이 하는 것보다 큰 조직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좀 시너지 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긴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 큰 조직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이 계속 지금 쌓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뷰로의 역할이라는 건 뭔가 그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고 관계를 형성시켜 주고 이게 뭔가 메이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계속 서포트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작년까지는 A 직원이 하다가 올해는 순환보직으로 바뀌어 갖고 B 직원이 새롭게 와서 다시 이거의 관계성을 서포트하려고 하면 이게 사실은 뭐 무슨 공장에서 뭐 물건 찍어내는 거에 이런 걸 도와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영역이죠. 이게 이 해외랑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 아까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조직이 아니고 음. 인력의 운영을 어떻게 할 음. 것이냐에 음. 따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일단 신입 직원들이나 한 대리나 뭐 과장 정도까지 이런 그 순환보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예예. 왜냐하면 배우는 업무 시간. 전반을 뭐 예를 들면 그런데 업무 전반을 익히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치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 이상이 되는 사람은 선택지를 되게 해서 그것만큼 자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음. 예로 제가 여기서 이전에 있던 회사부터 따지면은 이카나 아이맥스를 거의 10년 이상 다녔지 않습니까? 예예예. 매년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나 이런 맞아요. 것들을 구축할 수 갖고 있었던 계신 거죠. 거지. 예. 제가 만약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음. 그 사람 뭐 어느 해는 갔다가 어느 해는 안 가고 맞아요. 그러고 여기 조직엔 A라는 조직에 있다 다음엔 B라는 조직으로 가서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이게 그 그쵸. 어떠한 그게 네트워크나 제 그 어떤 쌓이지가 않죠. 자산이 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절대 조직한테도 경쟁력이 향상이 될 수 음.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해외는 아까도 저희가 뭐 얘기한 것처럼 뭐 일정 직급 이상의 아니면 뭐 전체가 다일 수도 있고 계속 있어 갖고 저희가 행사 나갈 때마다 그때 작년에 만났던 재작년에 만났던 걔를 다시 만나는데 우리만 인제 계속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어떤 특정 시의 글로벌 경쟁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우리가 뷰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뷰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들에 있어서는 특히 이렇게 관계를 중요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쪼끔 뭐 적어도 뭐 과장급 이상 아니면 뭐 무슨 무슨 급 이상에 부터는 장기적으로 좀 근무할 수 있는 그 진짜 말씀해 주신 그 실적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를 해 갖고 성과가 일정 이상 나오면 유지가 좀 되는 그래야지 경쟁력이 생기지 이걸 뭐 매번 이렇게 뭐 2 년마다 임기가 끝났으니까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건 진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5차 계획에서 전담 조직의 을 강화한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지금 뭐 지방의 조례 같은 데다가 전담 조직의 역할을 넣는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5 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담 조직을 강화한다, 강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된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저 해외 가 가지고서 막 이렇게 좀 하고 오느냐고 5차 계획 나온 거 제대로 읽어 아 보지 네. 못하다가 오늘 교수님 퀘스처네어를 주셔 가지고 제가 좀 읽어 네. 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오차 기획에 보면 여전히 국제회의 산업은 고부가 가치 관광 산업이다. 이렇게 예. 정의가 돼 있고요. 음. 그다음에 그 보면 현황에서 보면 세계 각국은 이 국제회의 산업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국제회의 산업은 마이 B 산업을 말하는 걸 겁니다. 예예예. 비즈니스 이벤트 산업, 마이 산업을 네. 얘기하는 걸 텐데 이거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삼아서 뭐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근데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현황과 진단이 지금 왜냐하면 국제의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제는 뭐냐면 고부가 가치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거. 고부가 가치 관광 산업은 결국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을 많이 때만 들어왔을 효과를 볼 수 있는 예. 것이고 음.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마이스 관광의 효과지 마이스의 효과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실질적으로 마이스가 회의가 됐든 전시가 됐든 지역에 있는 자원이나 기반 산업이나 전략 산업이나 아니면 인재풀이나 이런 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음.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마이스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단도 되는 거고 또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도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이게 고부가 가치 관광 산업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 국제회의 전담기구 이 좀 컨벤션 뷰로의 직제에 대해서 보고서가 거의 없는데 2018년에 문광현이 하나 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아 예. 거기도 보면은 이 컨벤션 뷰로를 공공조직으로 준공공조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 역할이 딱 하나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예예. 그래서 지금 5 차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제회의 전담 조직을 통해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향상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러면 국제회의 전담 조직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범주
음, 그리고 글로벌하고의 어떤 그 다른 나라에서 바라보는 어떤 국제의 전담 조직의 역할, 이런 음, 것들을 좀 비교를 해가지고 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 역할을 하는 조직이고, 음, 이런 역할을 해야 이런 된다.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의 인력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음, 이런 거 정도는 제시를 해줘야 음, 지역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음, 조직도 만들 것이고 인력도 양성할 것이고 음, 예산도 배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 어쨌든 지금 앞으로도 뭐 충청 지역에 두 개, 포항부터 시작해서 전주도 있고 뭐 강릉도 있고 다 신규 컨벤션 센터가 또 다 생기는 곳들이고 어쨌든 뭐 센터가 없는 다 해외에선 센터가 없어도 컨벤션 도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디폴트가 컨벤션 센터가 생기면 뷰로가 생기는 거니까 지금 이제 언급했던 그 도시들 그 지역에는 뷰로가 분명히 다 생길 그럴 확률이 뭐 100%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들은 쪼끔 다른 지금 5차 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쪼끔 다른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좀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게끔만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가능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서 지역 상생이라는 것들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그냥 정말 뭐 진짜 아주 막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조직은 사실 선거운동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와 갖고서는 이 여기서 뭐 이렇게 2년 있다가 가게 되면 물론 그런 분들은 차라리 빨리 가시고 다른 부처에 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약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뭐 대표는 그러면 뭐 그런 선거운동한 사람이 하더라도 밑에 본부장직급 정도까지만이라도 쭉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러면 쪼끔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지역 상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 다른 네. 컨벤션 뷰로들보다 엄청 뭐 이게 차별화되고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래도 아니 왜 CBB가 인재 양성을 하고 중장년 인력을 왜 하고 육성센터를 왜 만들고 지속 가능성을 왜 하고 그리고 해외를 그렇게 나가 아 이렇게 했을 때 네. 그거는 그게 CBB의 역할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적어도 고양시에 있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하고 실행을 하는 저희 안에는 고양 CBB가 해야 되는 역할이 이런 그쵸. 그게 당연히 겁니다라고 그게 하는 역할이죠. 것들을 예예. 예, 제시를 하고 그것들을 공무원들이 같이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이 음. 이해를 하고, 왜냐하면 음음음. 그거를 또 의원들을 설득하고 하는 역할은 예. 저희보다는 공무원들의 역할이니까. 아 그래서 네네네. 교수님 왜 2022년도에 저희가 고양 CBB 2.0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교수님께 네. 자문 네네네.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 예. 자문 의견 주신 거 네. 가지고 그 모델 만들어서 시에도 보고를 하고 음. 저희는 그거대로 사업을 하고 또 그걸 음. 홍보하는 영상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막 맞아요, 이랬거든요. 맞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네. 고양시 비비는 그 되게 많은 역할을 했죠. 고양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ESG 뭐 진짜 올해의 가장 일종의 대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고양시가 BBC에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 고양시가 BBC에 나온 거는 CBB가 그 계속 우리 뭐죠? 가이비 구두가 하는 그렇게 해 그러니까 예. 갖고서 예. 인덱스에서 1등 그 아시아 1 등도 하고 뭐 계속 순위도 잘 받고 이런 결과물에 따라서 BBC가 뭔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고양이라는 도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다른 도시는 하지도 못했던 성과이기도 하고 고런 거 근데 그거 진짜 BBC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그 GDSI라고 하는 글로벌 그죠. 데스티네이션 GDSI. 예.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 이게 이제 네. 4개 부문이지 않습니까? 매년 네네. 평가를 받는데 예. 예. 환경, 사회, 도시 환경, 도시 사회, 그다음에 마이스 공급망, CBB 이 음. 네 가지 항목이거든요. 네. 이거를 저희가 7년간 했는데 그죠. 계속 조금씩 늘렸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예. 순위도 계속 그랬더니 올라가고. 이게 한 100개 넘는 도시에서 저희가 인제 2022 년도에 글로벌 18위 하고 아시아 태평양 1위 하고 예. 작년에 14위 하고 아시아 음. 태평양 1위를 했는데, 이게 네. 인제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니케이에도 소개가 됐었어요. 아. 그 일본의 아. 니혼 게이자의 네. 신문에도 이게 소개가 되고 어. GDSI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 고양시가 1위 했다. 뭐 이런 어. 평가도 나오고, 어. 작년에 저희 인시아드 석자 교수 저희 예예예예. GD 떨고 보셨잖아요. 하셨던 분도 예.
고향을 소개하면서 맞아요. 그 그 얘기를 결과를 하셨죠. 지속 가능 맞아요. 도시다. 네네네. 그리고 2022년에 그 콜롬비아대 또 예. 교수님도 그걸 예. 네, 인용하셨거든요. 맞아요. 제프리 예. 삭스도 인용을 하고 예. 이러다가 BBC가 이제 이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도시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기사를 쓰려고 보다 보니까 음. 그 선택지를 그 이제 그 GDSI로 봤는데 그 아. 중에서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고양시가 고양시가 1등이었던 1등이었죠.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뭐 프랑스, 아. 뭐 노르웨이, 뭐 어. 뭐 이렇게 해서 네. 4개 도시를 선정하고 아. 비유럽 국가 중에 고양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 5개, 네.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5개의 뛰어난 도시 이렇게 해서 네. 소개를 해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엄청난 성과였거든요. 그게 네, 사실은 GDW라는 것도 전 정말 너무 아쉬운데 없어졌다는 게 GDW의 레거시는 한국 국내 마이스 산업에 정말 지대했던 것 같고 그 GDW로 인해서 배움도 이렇게 학습의 기회도 되게 많았었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도 되게 많았었고 되게 그것도 제일 먼저 했던 데가 고양 CBB였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GDSI 인증을 받게 되셨었고 그 결과적으로 또 BBC까지 소개되는 아까 뭐 니케이 신문에 났다고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이게 결국은 고향뿐만 아니라 다른 뷰로 어떤 다른 도시들도 뷰로라는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이 있으면 그 사명감을 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이상열이라는 어떤 사무국장이 아까 8년 지금 9 년째 이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깐 계속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을 하셨던 거죠. 이게 만약에 1-2 년도에는 이상열이 하고 2-3 년 3-4 년도에는 윤은주가 하고 4-5 년도에는 뭐 홍길동이 하고 이랬었으면 우리나라는 뭐 앞에 한 사람은 안 하는 게 또 우린 또 특징이다 보니까 이게 뭐 계속 이러고 됐으면 아무것도 안 남았을 텐데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만약에 이단장님이 계속 하셨으니까 이게 가능했지 아니 고양이 뭐 그림만 해야 돼?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중간에 왔었어 갖고. 고양이 왜 그렇죠. ESG를 해야 돼? 뭐 이렇게 나왔었으면 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테크놀로지야. 우리는 뭐 이제부터 인공지능이야. 이러고 나가면 틀린 말도 아니고 뭐 그렇지 테크놀로지도 해야지. 얼마든지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어쨌든 이게 쭉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왔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쪼끔 이렇게 잘 이제 5 차 계획을 만들면서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될 때는 쪼끔 더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처럼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 봅니다. 해외에서 가장 요렇게 CBB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많죠. 네. 사실은 저희 이런 마이스 활동하다 보면 국제화 얘기하다 보면 사라왁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네. 교수님 꼼꼼하네요. 사라왁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의 쿠칭주의 수도지 네. 않습니까? 네네. 사라왁 컨벤션 뷰로 직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도 5명이에요. 맞아요. 예예예. 여자는 그러니까 예. 컨벤션 뷰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하고 맞아요. 방향점이 있으면 음.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거를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고 기다려 주고 음. 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음. 사람하고 돈이 항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그 말레이시아가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들 보면 호주 같은 데도 보면 예예. 뭐 워낙 멜번이나 시드니 같은 데야 네. 워낙 돈도 많고 뭐 그러니까 그렇다 치지만 음. 뭐 골드코스트나 음. 퍼스라든가 네. 이런 퍼스. 데들 굉장히, 아들레이드 이런 데들 예 예.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근데 음. 그런데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음. 분명하게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뷰로를 만들 때 미션이라든가 가치라든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해 주면,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들을 일단 선발하는 게 중요한 거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음. 성과는 나는 건데, 근데 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과를 내면 알려야 돼요. 음. 그리고 정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네네네.
이밸리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못하는 것들을 분명히 문서로 음. 남겨 가지고 이걸 공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음음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음. 이게 교수님 잘 아시지만 평가라는 거는 기준점을 만드는 거고 개선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예. 우리는 그거 평가라는 게 어떤 말 그대로 평가를 받아서 네가 나쁜 놈 좋은 놈을 구분하는 수단처럼 돼 버리니까 음음. 그러니까 어떤 돈을 들여서 평가를 해도 이게 보고서로 잘 안 올라와요. 아마 제가 그래도 저 스스로 제일 잘했다고 느끼는 건 음. 컨벤션 뷰로 있으면서 1 년에 2건 정도는 보고서를 만들거나 백서를 만들거나 했거든요. 지금 음. 그래서 고향 컨벤션 뷰로를 만든 그런 인쇄물이나 이런 보고서 같은 백서가 한 아. 20권 20 가지 정도 되고 어 어. 그다음에 그런 저희 유사도시 경쟁력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쵸. 예. 지속 가능성도 매년 평가받는 거고요. 예예예. 그래서 그것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개선하고 음. 그거를 내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도 공유하고 "우리 음. 이거 개선하려면 이걸 좀 더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음.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근거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라든가 불편한 거지만 평가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그 음.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해외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CBB들 같은 경우에 그런 조직의 어떤 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컨벤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마이스에 대한 정 아니에요. 아니 완전히 막 각각인가요? 엉뚱한 데서도 오죠. 뭐 예를 그럼에도 들면 불구하고 컨벤션 뷰로 예를 들면 센터에서 베뉴 출신들이 많을 것 같지만 많지만 예. 센터장 아. 제일 많이 오는 분 중에 한 분들이 마케팅 하시던 아 분들이에요. 네네. 그쵸, 그쵸. 음.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벤션 센터는 장사 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예예. 메뉴 잘 만들어 파는 거니까 사장의 가장 큰 네네. 역할은 마케팅 잘하는 거예요. 예 세일즈 세일즈. 잘하는 거예요. 예 예. CBB. 음. CBB는 누가 하느냐면 홍보 마케팅 전문가가 와야죠. 왜냐하면 CBB는 도시를 도시 브랜드 올리고 그다음에 음. 사람 설득하고 음.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어필해야 되는 게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 백그라운드 안에서 음. 마이스라는 기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PCO에 있던 사장들 아 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와요. 음음음음. 그런 사람들은 외국에서 PCO 사장들은 세일즈나 마케팅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예예. 아 그러니까 그리고 호텔이나 이런 데 업종 아 간으로 크로스오버가 많거든요. 네 그쵸. 그런 분 그래서 예를 들면 가이비 구드는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GDSI지만 옛날에 나이키에서 근무했었거든요. 예예예.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마이스 일은 마이스만 업무가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CBB에 대해서 뭐 더 해 주실 이야기 있으세요? 음 글쎄요. CBB는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게 CBB라는 거가 필요한 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CBB를 통해서 무엇을 할지가 각 음. 지자체에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음. 이거를 지자체한테만 맡겨 놓는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음음음. 사실은 참고할 만한 보고서 유엔에서도 나왔거든요. 네 그쵸. 2021 년인가 유엔 보고서 교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아요. 거기에도 보면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조직에서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앤 매니지먼트 조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네. CBB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해야 된다라고 다 된다.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예. 사실은 그런 좀 네.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그런 보고서라도 번역을 좀 하거나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번역해서 한국 상황에 맞게끔 좀 정리해서 저 음. 지자체에 배포를 한다든가 어떤 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노력 그러니까 음. "너 이거 국제의 조직 강화해야 돼." 이렇게 담론이 아니고 예. "강화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되고 해야 CBB는 이런 거 하는 조직이야." 이런 거에 대한 음.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적어도 최대한 줘야 네 네. 네 그런 거를 주시죠. 줘야만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냥 여담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DI 다녀오셨잖아요. 네. DI는 어떠셨나요, 이번에? 이 아이가 요번에 그 참가자가 역대 최대였거든요. 코로나 제가 끝나고 3 완전히 하면서. 제가 3년 전에 인제 처음 DI를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DI 처음 멤버가 되고 저 혼자 갔었거든요. 아. DI 잘 안 여전히 가요? 지금 DI 비싸기도 잘 하고. 안 가죠. 예예예. 예. 근데 이카가 더 비싸긴 하죠. 뭐 근데 그런데 DI는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전체 DI 회원국 수가 한 10개국 좀 넘고 음. 그때 왔던 인원이 한 1,000명, 1,200명 정도였거든요. 음. 올해 DI 갔더니 참가국 수가 36개국에 참가자가 1,900명이 왔습니다. 아 진짜요? 그 약간 네. DI 그리고 미국 북미 중심이었는데. 근데 이제 DI가 한 2년, 3년 전서부터 패스파인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유럽에서 참여하는 CBB들이 한 30개 어. 가까이가 인제 DI로 들어왔는데 30개가 어. 쪼금 안 될 수도 있는데 어.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DI는 어떻게 보면 네. 관광 마케팅에 좀 예. 특화된 조직이었는데 예. 요즘은 유럽 애들이 들어오니까 마이스적인 측면이 굉장히 어. 강화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그래서 DI가 그리고 DI는 가 보면 얘네들은 진짜 네트워킹에 미친 애들이거든요. 음. 그 DI는 아침을 줍니다. 아. 그래서 아침 8시 부터 다 같이 밥 나와서. 먹고 점심 같이 먹고 저녁에 맥주 들고 어. 네트워킹하고 중간에 커피 브레이크하고 하루 어. 종일 그걸 해요. 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미국식 국제 회의는 예. 미국식 이런 회의는 또 유럽에서 네. 우리가 보는 이카나 이런 회의하고는 어. 완전히 성격이 달라서 이 어. 재미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질적이기도 하고요. 그쵸. 굉장히 약간 좀 미국식 실질적이죠. 예. 실용주의가 음음음음음. 그러니까 올해도 인제 보면 이 DI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인제 그럼 CBB들이 펀딩 어떻게 할 거냐. 아. 이 이슈하고 또 하나는 뭐 걔네는 별로 사실은 지속 가능성에 별로 관심 없어요, 미국 애들은. 예 미국 애들은 그렇죠. 원래. 예. 예. 그 두 번째는 일단은 뭐냐면 이제 그다음에 마케팅 어떻게 잘할 거냐. 세 음. 번째는 AI 어떻게 적용할 거냐. 네네네. 그리고 인제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비슷한 듯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유럽에서는 요즘 보면 마이스를 통해서 레거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미국 애들 DI 애들은 그걸 임팩트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임팩트 커뮤니티. 예. 이게 조금 같은 달라요. 예. 레고시는 어떻게 보면 의도된 가치 음. 창출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이 임팩트 커뮤니티는 음. 일단은 외지인들한테 배드 텍스가 됐든 TID 텍스를 받아 가지고 그 돈을 통해서 활동을 하니까 예. 이 효과를 어떻게 돈을 받았으니 이 효과를 투자 어.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효과를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더 키울 극대화할 것이냐. 것이냐. 어. 어. 이거에 인제 그런 사례들이 계속 요번에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같은 듯 다른 듯 이렇게 좀 음. 그렇게 좀 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 미국에서 한 이틀 동안 갇혀 있기는 했지만 네. 플로 뭐 어디 그랬습니다. 올랜도에서 하셨나요? 탐파에서 하셨나요? 템파에서 했죠. 아 템파에서 탐파에서. 하는데 아. 미국 애들은 컴플레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비행기 엄청 고생하셨을 예. 텐데. 얘네는 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는 그 국내선 취소되는 거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은 실증적이어서 지금 내가 거기서 컴플레인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한답니다. 그러고 그냥 그러 고소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의 미국의 나라는 역시 전담 다르네요. 그 수의 예. 나라라서 그 예예예. 딱 얘기하더 형 저 이제 미국에 있는 저 후배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형님 아마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사태로 해 가지고 예. 이미 이 로펌들만 어마어마하게 돈 벌 돈을 벌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막 좀 가서 막 다른 것 소리소리 같아요. 지르면서 난리 쳐야지 속이 시원하다 그럴 텐데. 그것 때문에 저도 욕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이미 얘기했는데 어. 네가 나한테 왜서 나한테 눈을 부라려? 그 나 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너 안 보여?"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리고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전 직원 투입이라는 게 되잖아요. 예. 아니에요. 얘네는 딱 듀ty 있는 애들만 와서 해요. 아무리 아 사람들이 줄 진짜요? 서도 그게 없어요. 어머. 와 진짜 그냥 다르다. 뭐 하나 물어보려도 5시간씩 줄 어. 서야 돼요. 야 근데 컴플레인을 안 해요. 그 5시간씩 저기 줄 서느니 어차피 답도 못 얻을 것 같으니 말자. 나중에 소송으로 이야기한다 이거군요. 그죠. 내가 빚은 손해는 소송으로 뭐 아. 그런 야 문화인 것 같아요. 실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참 다르네요 진짜 우리랑 문화가. 오늘 그렇습니다. 국장님 덕분에 CBB에 네. 대해서도 이해가 좀 많이 됐고 우리 5차 계획에서 CBB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네.
뭐 앞으로 생기는 지역들의 CBB가 지금보다도 좀 더 발전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를 기원을 해 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